먼저 기초지휘법에서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신 지휘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지휘의 자세, 포스처라고 말하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특별히 팔과 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트, 우리가 성악을 하는 분들에게는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아마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articulation, 이것을 스타카토로 지휘할 것이냐 혹은 레가토로 지휘할 것이냐, 마르카토로 지휘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기초 지휘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 충분히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중급 지휘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두 박자 형태, 일반적으로 지휘 전문 용어로 인투로 지휘한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 박자 형태, 인원으로 지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박자 형태, 6으로 지휘하는 지휘 형태를 함께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박, preparatory bit라고 말하는데 4분의 4박자인 경우에 셋의 준비박을 주고 네 번째 박에서 들어가는 연습. 또 4분의 4박자에서 둘의 준비박을 주고 셋에 들어가는 것. 혹은 한 박의 준비박을 주고 두 번째 박에서 노래가 시작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준비박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휘에서 또한 중요한 subdivision이라고 말하는 분할 지휘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늘림표, 페르마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규칙 박자, 우리가 asymmetric meter라고 말하는데 좌우가 다른, 가령 8분의 5박자라든가, 여러분 아마 성가대나 또 합창단 지휘하시면 많이 나오는 8분의 7박자 형태, 또 그 다음에 혼합박자 형태, 우리가 변박이라고 말하는데 체인징 미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들 함께 공부할 주제는요, 두 박자 형태, 인투의 지휘법입니다. 오늘 저희 단국대학교 콘서트 콰이어 저희 학생들과 함께 오늘 이 연습과 연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투로 지휘하는 것은 한 마디를 둘로 지휘하는 기본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몇 분의 몇 박자를 인투로 지휘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찬양이? 8분의 6박자가 있습니다. 네, 8분의 6박자. 아마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느린 8분의 6박자는 일반적으로 6개로 지휘하지만 빠른, 그렇게 우아한 그런 춤곡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음악은 대부분 둘로 많이 지휘합니다. 또 몇 분의 몇 박자가 인투로 지휘 가능할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희원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4분의 2박자도 있습니다. 예, 4분의 2박자는 그렇죠. 4분음표 하나가 하나의 박을 지휘하니까 하나, 둘 지휘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4분의 6박자. 사실은 4분의 6박자는 대부분 6개로 지휘하지만 드물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빠른 형태의 4분의 6박자가 있다면 둘로 지휘할 수 있고요. 또 알라브레베 2분의 2박자인 경우도 둘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즉 인투, 두 박자 형태라는 것은 박자의 형태가 아니라 한 마디를 지휘자가 원하는 음악 기준에 의해서 둘로 지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먼저 초급에서 4분의 4나 4분의 3을 잘 공부하셨겠지만 인투의 지휘는 내려오는 다운비트와 올라가는 업비트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방향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절대적인 기본 유형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박과 두 번째 박이 분명히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자, 제가 지금 지휘하는 박이 지금 내려오는 박이 첫 박이죠. 그렇죠? 그럼 이 박이 두 번째 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박을 저를 보시고 두 번째 박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박수 쳐보시겠어요? 자, 그럼 박수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한 박을 보시고요. 둘 들어갑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예. 학생들은 하나라는 다운 비트를 보고 올라가는 두 번째 비트를 보고 두 번째 비트에 나올 박수를 준비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인투를 지휘하다 보면 영어의 대문자 U 모양 여러분 있죠? 영어의 대문자 U를 보면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지휘하다 보면 나중에는 연주를 위해서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봤을 때 어디가 하나인지 어디가 둘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인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박 내려오는 박과 둘에 올라가는 박이
분명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지휘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서 또는 학생들과 함께 지휘를 공부하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 일기 그리시면 날씨를 그리잖아요. 날씨가 좋은 날은 해를 그리고 좀 구름이 많이 낀 날은 구름, 비 오는 날은 어떻게 그려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우산을 그리는데 우산의 끝에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내려와서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우산을 볼 때 끝에가 이렇게 꼭 휘어지지 않은 우산도 많이 있죠. 이렇게 접우산 같은 거. 근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우산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서 우산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끝의 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늘 이 모양이 가장 인투에 적합한 모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내려왔다가 둘이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 둘에 대한 이투스, 둘에 대한 타점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인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인투로 지휘할 수 있는 몇 개의 실례를 저희 단국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와 함께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핸델의 메시아 중에 나오는 제 9번째 곡입니다.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유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분의 6박자에서 마지막 6박자가 들어갑니다. 초음을 먼저 주시고요. 소프라노를 향해서 보신 다음에 지휘자는 속으로 하나, 둘, 셋, 즉 이너 비트를 세우셔야 됩니다. 세시고요. 지금 저희 단국대학교 합창단과 함께 여러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보시면 인투의 8분의 6박자인데 들어가는 박이 하나, 둘, 셋, 둘, 둘 하면서 마지막 8분음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째 박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자가 보여드릴 수 있는 지휘 패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원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때 이 원은 살아있지 않은 비트라 해서 우리가 inactive 비트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죽었다 하셔서 dead 비트. 또 어떤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건조한 비트니까 dry 비트라고도 말합니다. 원을 보여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살아있는 비트는 to, or keep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형태를 저희 학교 합창단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이 비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inactive, 살아있지 않은 비트고요. 그 다음에 to는 active, 살아있는 비트입니다. 즉 특별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습하거나 연주 준비하실 때는 원을 보여주시면 지금 첫 박은 가고 있고 두 번째 박에서 타점을 통해서 마지막 6박자가 들어간다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음 주시겠습니까? 자, 훈련이 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오랜 시간 동안에 연습하고 연주한 합창단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첫 박의 inactive 비트를 굳이 주지 않으셔도 two, 즉 one and two의 비트만 주심으로써 충분히 합창단이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형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놓으시고요. 이제 원은 내 마음속에 있으신 거고요. 갑니다. 이 8분의 6박자를 인투로 지휘하시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성가곡도 그렇고요. 일반 합창곡도 많은데 이 8분의 6의 인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보여드린 한 박과 두 번째 박, 즉 첫 번째 내려오는 박자와 두 번째 올라가는 박의 구별, 선명하게 어떤 박의 첫 박인지 어떤 박인지 두 박인지를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요. 이 8분의 6박자는 그 근원이 대부분 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휘 속에서 단원들이
연주를 한 합창단원들이 함께 리듬을 느낄 수 있는 one and not two and 물론 실제 지휘할 때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내를 보여드리면 one and not two and not one and not two and 이렇게 몸에 리듬을 타시고 지휘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렇게 막 무릎을 움직이시는 건 아니고요. 그 느낌이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타셔야만이 훨씬 더 선적인 리듬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 기쁜 소식 전하여 들어갑니다. 첫음. 자, 이번에는 8분의 6박자로 보여드리는 인투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2분의 2박자 혹은 4분의 4박자, 즉 6박자 계열이 아닌 2박자 계열을 둘로 지휘하는 한 예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핸델의 메시아 제2부 주님의 고난을 노래한 곡 중에서 23번 메시아 채찍맞아 고치시네 들어갑니다. 2분의 2박자 형태고요. 앞에 노래는 합창은 2분 쉼표가 있지만 그 파트에 오케스트라 혹은 뭐 피아노 오르간 하시는 경우에는 근음인 F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요. 준비박은 2를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모텟, 쾌엘 작품 번호 마지막 618번이고요. 아베 베rum 콜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투로 지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인포로 지휘하기도 합니다. 아까 인투를 설명해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2박자라고 해서 인투고 4박자라고 해서 인포로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마디의 음악을 내가 둘로 갈 수 있느냐, 넷으로 갈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제가 후에 분할 지휘법 8개를 지휘하는 박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내가 둘로 셀 수도 있고요. 또 한마디를 넷으로 세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어렸을 때는 남산의 어린이회관을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계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계단을 내가 한 계단씩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키가 커서 한 2-3계단씩 올라가느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 마음일까요? 여러분 누구 마음일까요? 올라가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몸이 좀 힘들지 않으면 뭐 2-3계단씩 툭툭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주 몸도 피곤하고 또 키가 작은 여학생들은 2계단이 좀 부담이 되니까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유가 좀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둘로, 넷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휘자가 가장 먼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베 베rum 콜푸스를 뭐 넷으로 아베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둘로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제는 인투, 2박자 지휘 형태니까 오늘은 제가 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베 베rum 콜푸스입니다. 역시 저희 단국대학교 콘서트 콰이어 저희 학생들과 함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in one으로 지휘하는 한 박자 지휘 형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in one이라고 말하는 한 박자 지휘 형태는 그동안 여러분 공부하셨던 in four, 4박자 형태,
in3 세 박자 형태. 그리고 지금 함께 공부하신 in2에 비해서 조금 지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하나를 하나로 지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좌우가 없고요. 또 수평적인 지휘가 없이 단지 down and up, 내려오고 올라가는 지휘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in1의 지휘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in1의 지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른 템포의 음악에서 박을 전부 다 지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8분의 3박자나 4분의 3박자에서 딴딴딴 띵딴딴딴딴딴딴 이렇게 해서 박자를 빨리 4분의 3을 지실 수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하나, 둘, 셋, 딴딴딴딴딴딴 원앤나 런딴딴 띵 지으시면 훨씬 편한데 문제는 이 길이 안에 8분의 3인 경우에는 8분음표가 3개 그렇죠? 4분의 3박자인 경우는 4분음표 3개의 박이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휘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전주의 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식시즘이라고 말하는 고전주의 시대에 4분의 3박자의 스케치라든가 또는 빠른 미뉴엣, 또 월츠 같은 작품들을 대부분 이 in1으로 지휘하게 됩니다. 밑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위로 향하는 동작보다 조금 더 빠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아래로 내려가는 지휘의 움직임의 힘이 위로 올라가는 동작보다 좀 빨라야 됩니다. 탄력성인데요. 보시면요. 원. 하나, 둘, 셋, 둘, 셋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지휘를 많이 함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가르쳐 보면 이게 거꾸로 오히려 내려가는 동작보다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주번이 되면 겨울에 일찍 가서 이른바 이렇게 난로에 이제 번개탄, 조개탄 같은 걸 이렇게 뗍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이 다 되면 밤새 이 들어있던 난로가 다 꺼진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난로를 딱 댔는데 그만 금세 아직까지 뜨거운 기가 남아있을 경우에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댔다가 뜨거운 어떤 난로의 그 기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지휘는 결국 잘못된 지휘죠. 이런 지휘잖아요. 일반 저는 늘 이거를 아뜨거 지휘라고 그러는데 아뜨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휘가 잘못됩니다. 그렇게 지휘하게 되면은 in1을 보는 많은 연주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려가는 힘의 동작이 위의 동작보다 빨라야 됩니다. one and not one.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점 밑에 이 타점에서 멈추시지 않도록 one. 근데 많은 분들이 one에서 멈추시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첫 박 외에는 강조하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콘서트 콰이어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in1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5페이지 주의 영광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선박자는 대부분 그 유래가 춤곡, 사라방드라든가 이런 춤곡에서 많이 유래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곡은 4분의 3박자니까 아래와 같이 in3로 지휘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셋으로 지휘하는 멤버들을 우리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in3로 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프레이즈가 시작하기 전에 중지 케이덴스 부분에서 헤미올라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맨수레이션 2대 3의 그런 그 비트가 나오기 때문에 in1으로 지휘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in1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in1은 준비박 자체가 4분의 3박자인 경우에는 3박, 즉 점 2분음표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플로우가 잘 된 농구장에서 멋진 농구공을 탈 때 이렇게 탄력감 있잖아요. 탕. 여러분 비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로 내려오는 힘이 위에 올라가는 힘보다 훨씬 빠르셔야 된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둘. 그래서 늘 첫 시작의 준비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작하실 때 찢는 타점 속에서 4분의 3박자인 경우에는 처음 2분음표의 길이를, 8분의 3일 때는 처음 4분음표의 길이를 충분히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휘하시면 조금 반주자가 지휘하기 힘들게 오케스트라 하실 때 힘듭니다. 보세요. 그렇죠. 이런 지휘가 아니고요. 여기서 분명히 첫 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인원 형태의 또 다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입니다. 영국의 작곡가 헨리 펄쉘의 Come ye sons of art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술의 아들들아 내게 오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고요. 1694년 영국의 국왕이었던 퀸 메리 여왕의 생신을 축하하는 송가로 작곡된 음악의 제1악장 곡입니다. 원래 알토로 시작하고요. 그 당시에는 바로크 시대 음악의 특성상 대부분 남성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알토로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마디 전 노래 들어가게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고전주의 시대 음악입니다. 아까 제가 인원을 설명해 드릴 때 빠른 4분의 3박자 스케일조라든가 미뉴엣, 왈츠 등을 한 박으로 지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요한 스트라우스 주니어의 봄의 소리 왈츠인데요. 이제 첫 시작하는 4분의 3박자니까 시작하는 첫 박의 준비박이 4분의 3박자의 점 2분음표의 길이겠죠. 하나, 둘, 셋의 길이를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함께 저희 당국대학 콘서트 과외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알고 계신 것처럼 유명한 기악곡인데 오늘은 합창으로 편곡된 요한 스트라우스 주니어의 봄의 소리 왈츠를 합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음. 예, 그렇습니다. 첫 시작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만약 이거를 이제 인3로 지휘하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빰, 빠빠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춤곡의 느낌이고요. 빠른 세 박을 구태여 다 지휘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라는 지휘 기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시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을 생각하시고 치면 됩니다. 이너 비트라는 말씀은 늘 제가 드리는데 속에 갖고 계신 박자가 하나, 둘, 셋을 치고 계시면 정확하게 단원들은 준비박을 보고 노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음. 인6 여섯 박자의 형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를 여섯 박자로 짓는 거죠. 대부분 8분의 6박자가 많을 수 있고요. 또 영주야 몇 분의 6박자 있을 수 있을까요? 4분의 6박자. 예, 우아하고 느린 4분의 6박자를 여섯으로 지휘할 수 있습니다. 8분의 6박자, 4분의 6박자를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해 보다 보면 혹시 많은 분들이 이렇게 4분의 3이나
8분의 3 곱하기 2로 지휘하십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아니 8분의 6이면 강, 약, 약.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중강, 약, 약.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강, 약, 약 하시면 중간 사이즈의 강이 아니라 또 다른 강, 약, 약이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여기 지휘하시는 분들이 교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섯을 하다 보면 박자를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 땐 제가 하는데요. 노래가 나가면 제가 중간쯤에 나 어디까지 왔지? 어디쯤일까? 이렇게 박자가 이렇게 많이 혼돈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첫 박하고 네 번째 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 둘, 셋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가 중요하냐면요. 넷, 다섯, 여섯입니다. 즉 여섯 박자의 서열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는데 여섯 박자를 동등한 가치로 지휘하시면요.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지휘하시면 정말 노래가 막 중간쯤에는요. 야, 나 이거 5개에서 왔어, 3에서 왔어, 4에서 이렇게 박자가 좀 혼돈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열을 정해 주신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요. 둘, 셋은 약이고요. 넷, 다섯, 여섯입니다. 아마 지금 이 비디오를 함께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번만 같이 도형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콘서트카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함께 지휘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준비박을 주시고요. 예. 자, 처음 합니다. 첫째 하나까지만 갑니다. 하나. 이 박이 제일 중요한 박입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처럼요. 제일 중요한 대장이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해볼까요, 여러분들? 준비. 하나. 그 다음에 둘, 셋은 졸병입니다. 장기 두시면 앞에 나와 있는 졸이 있잖아요.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넷이 집안으로 말하면 우리 어머니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이죠. 보세요.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은 다시 첫 박을 준비하니까 올라가시죠. 우리 연속동작 한번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저랑 같이 한번. 지금 아마 보시면서 같이 저랑 한번 해보시죠.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마 기초지휘법에서 잘 배우셨겠지만 이 준비하는 박의 첫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지휘자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각형, invisible square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 눈의 시야에서 이 정도, 뭐 이마 정도의 위치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윗선이 되는 겁니다. 제 지휘 사각형의 윗모양. 아래선은 어디쯤이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허리선 정도가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허리띠라고 말하죠. 여자분들 이렇게 스커트나 치마 입으셨을 때 허리선 정도의 위치가 여러분의 밑에의 선이 됩니다. 그러면 윗선과 아래선이 여러분 정해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과 왼쪽. 아마 여러분 화면 보실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 되시겠죠? 왼쪽. 이 선은 그냥 보통 오른손과 왼손을 자연스럽게 뻗으셨을 때.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뻗지 않으시고요. 뻗으셨을 때가 바로 오른쪽과 왼손. 그럼 이 사변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박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자세의 첫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학생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어떤 모양이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좋은지 한번 보세요. 첫 시작이. 자, 여러분 어때요? 좀 높다고 생각하세요? 네. 많은 학생들이 벌써 이렇게 웃습니다. 뭔가 어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여러분 보시면요. 그렇죠? 어색합니다. 그렇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허리선에서 나오는 이 맨 아래에 여러분 사각형의 선하고요. 오른손이 만나는 지점. 자연스럽게 이 정도 선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자, 보시고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8분의 6박자 지휘입니다. 시작합니다. N 하나. 그리고요. 둘, 셋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쫄병이요. 둘, 셋이고요. 자, 넷이 부대장입니다. 넷, 다섯, 여섯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이 8분의 6박자로 지휘할 수 있는 많은 곡 중에서 찬송가 중에 나오는 우리 고난의 찬송이죠. 갈보리 산 위에 제가 여러분 함께 저희 학생들과 부르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지휘의 도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부터 들어갈까요? 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하고 나를 한표라 은검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하고 너를 위해서 죄우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는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 저희 콰이어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노래 들어보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몇 가지의 지휘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지휘하는 것, 즉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늘 8분의 6은 둘로 나눌 수 있으셔야 되니까요.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지는 것을 German, 독일식 지휘라고 말하고요.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하로 나누는 지휘를 이탈리안 지휘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German 지휘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하나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좌우로 나눠지는 지휘고요.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위와 아래를 나누는 지휘를 저희들이 이탈리아식 지휘라고 말합니다. 오페라라든가요. 혹은 조금은 여러분 이제 8분의 6박자, 4분의 6박자를 지휘하시다 보면 인트로 지휘하기에는 조금 느리고요. 또 6개로 지휘하기에는 조금 빠른 듯한 그렇게 좀 기준을 설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곡들을 발견하게 되실 때 이탈리안 지휘는 훨씬 더 편안하게 지휘하실 수 있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던 갈보리 산 위의 찬송가를 제가 이탈리안 지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자, 아까 뭐가 다르냐면 이번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먼저가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올라오고요. 넷, 다섯, 여섯이 중심된 선을 위해서 위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왼손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선을 여러분에게 설정해 드린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탈리안식입니다.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기준으로 밑에와 위로 나누어지는 지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연주하겠습니다.